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21번서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 다음 중 자본거래가 각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주식 배당은 자본금을 증가시키죠. 이익여금은 감소시키고 총자본은 불변이에요. 자, 주식을 할인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여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총자본은 증가하죠. 왜냐면 이제 이 주식의 할인 발행은 유상증자니까.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은 자본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익여금하고 아무 관계 없죠. 총자본은 감소해요. 그래서 3번이 일단은 틀렸네 이게. 4번의 현금 배당은 자본금하고 관계없고 이익여금은 감소하죠. 총자본 감소하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22번에 보면 자기주식 회계 처리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취득할 때 차변에 자기주식 맞고요. 처분할 때 대변에 자기주식 없어지고 차이 나는 거. 처분가액이 더 크니까 처분이익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처분 시 붕괴. 자, 취득원가가 더 작네요. 그럼 자기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자, 네 번째 소각을 해요. 자, 소각을 하게 되면 대변에 자기주식 이거 취득원가. 근데 자본금이 더 크대요. 그러면 감자 차익이 발생하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돼 있네 이거. 그래서 여기 지금 소각할 때 자본금이 더 큰데 액면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차변이 더 크면은 대변에 그 차익이 생겨야죠. 예. 자, 그 다음 23번 수익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고객 충성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보상점수 배분하는 경우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이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고객 충성제도도 수행 의무가 두 가지예요. 제품을 인도하는 것하고 거기에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부여가 되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회사 입장에서 의무란 말이에요. 고객이 나중에 포인트를 행사하면 그것만큼 할인해 주거나 깎아 주거나 이렇게 물건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보상 점수에 대해서 개별 판매 가격 이 비율로 배분해 가지고 이 받은 그 금액이 일종의 선수금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이 물건을 이 무상으로 주거나 할인해 주거나 이럴 때 미리 받은 돈이다. 두 번째, 매출에 확신 유형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총 판매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보증에 대해서는 충당부채 인식하죠. 왜냐하면 확신 유형의 보증은 수행 의무가 아니고 어떤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회사에.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라이선스 계약이 접근권에 해당이 되면 접근권은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부에서 언제든지 접근해서 이 나와 있는 지적 재산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사용권은 한 시점에. 자, 네 번째, 검사 조건부 판매의 경우 재화 용역에 합의된 규약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이 경우에는 고객이 인수하는 이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1번에 그 보상점수 배분되는 거 상대적 개별 판매가 배분된 이 금액이고, 이번에 확신용의 보증은 충당부채를 인식하고요.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다 맞는데 4번에 보면 검사 조건부 판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재화 용역이 합의된 규약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거기 검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인 거. 그래서 고객이 인수하는 그 검사해가지고 인수하는 시점이 아니고 그냥 인도됐을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인식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재화 용역이 합의된 규약에 부합한다 이거예요. 부합하는지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된다 이거예요. 검사할 필요 없이. 아니 그렇다면 이거는 나중에 검사하고 나서 고객이 인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필요 없고 지금 이 인도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자, 24번. 자, 주 3일은 넥스 1년 1월 1일 주 부산에 상품을 할부 판매해서 할부금을 매년 말 200만 원씩 3년간, 이거 외상이죠. 그러면 200만 원에 거기 3년간의 이
보시게 되면 X는 1월 1일 날 이 매년 값이 증가하는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에 200, 200, 200씩 쪼개져 있는데 그것의 현재 가치가 거기 지금 표가 주어져 있는데 4803, 660으로 이미 구해놨어요, 이게. 근데 이것이 이 이자 수익으로 이 잡힌 게 576, 439예요. 그리고 매출채권 원금 회수액이 1423, 561이 돼서 할부금 200만 원씩 회수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매출채권 장부 금액에서 거기 14, 23, 561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요것이 차감되죠. 이게 차감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차감돼서 나온 금액이 4803, 660이라는 원금에서 매출채권 원금 회수액 1423, 561을 빼게 되면은 금액이 작아져서 이자 수익이 작아지죠. 그러면 할부금 회수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자 수익이 작은 걸 빼게 되면 바로 매출채권 원금 회수액은 자꾸 늘어나지. 매출채권 원금 회수액이 바로 매년 값이 증가하는 항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3번이 답이다. 나머지들은 이 할부금 회수액은 어때요? 할부금 회수액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고 200만 원씩 매년 똑같은 거고 200만 원씩 매년 이 똑같은 거고 그리고 이자 수익도 매년 이 작아지는 거죠. 매년 작아지는 거다. 그 지금 매년 증가하는 것은 이 원리금 회수에 이제 그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금 회수액이 이제 점점 커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5번. 조 3일 건설은 주식회사 용산과 X1년 5월 1일 총 계약 금액 1억 7천만 원에 다음과 같은 공장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가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면 주 3일 건설의 X2년과 X3년 계약 손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X2년과 X3년의 계약 손익을 물어봤어요. 자, X1년도를 한번 보면 1억 7천이에요. 그리고 X1년도에 추정한 총 계약 원가는 1억 5천이고 자, 1억 5천 중에서 단기 발생 계약 원가가 6천만 원이고 이렇게 요게 이제 진행률이죠. 그러면 요번에 계산하게 될 계약 손익은 얼마가 되냐면 이제 5천만 원에 대해서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겠더라. 요게 지금 40%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요거 빼게 되면 300인가? 지금 얼마냐면 2천만 원에 지금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억 7천에서 1억 5천을 빼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 40%면은 800이 되겠죠. 이거 좀 계산기를 잘못 두드린 것 같아 이게. 지금 여기가 40%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겠더라. 자, 그러면 X2년도로 가서 자, X2년도에 보면은 이제 1억 7천이다. 빼기 거기 1억 6천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5,200인데 저번 연도에 6천이 있었으니까 1억 1,2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300이라고 하는 것이 저번 연도에 잡았기 때문에 이거 누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자, 요것은 70%가 되겠다. 1억 7천에서 1억 6천 빼면은 1,000만 원이 되는데 곱하기 이제 0.7 마이너스 300만 원 하게 되면은 이제 400 이렇게 1,000만 원에서 이 800, 200인가요? 70%면 700에서 요 700이 아니라 100. 요 자꾸 300이라고 제가 쓰죠. 800인데. 이렇게. 자, 그래서 100만 원의 손실이 있고요. X3년도. 자, 일단은 X2년도에는 이 계약 손실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X3년도로 가게 되면은
그 1억 6,500이네. 자, 이제 다 더하게 되면은 1억 6,500, 이거 100%네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쌓여 있는 거, 이거 누적인데, 요것은 이제 7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700이라고 하는 것을 빼주게 되면 이제 단기에 이 계상해야 될 금액은 200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약 손실 100만 원에다가 계약 손실 200만 원, X 2년도하고 X 3년도에 각각 이렇게 되겠다. 이게 답이 되겠네. 요게. 계약 손실 100만 원, 계약 손실 200만 원.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26번을 한번 보시죠. 자, 주 서울은 X 1년 2월에 주식회 부산과 공장 건설 계약을 맺었다. 총 공사 계약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자, 누적 발생 계약원가 기초에서 진행률을 산정한다고 돼 있는데,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이 재무상태표상 계약 자산 또는 계약 부채의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1억 2천만 원에 곱하기 추정 총 계약 원가가 1억 원이에요. 근데 단기에 발생한 것이 지금 누적 발생 원가가 4천만 원. 그럼 요것이 진행률인데 40%니까 요거 4,800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으로 잡힌 건데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지. 근데 실제로 공사대금 청구액은 4천만 원만 청구를 했죠. 그러면 덜 청구했네? 그럼 아직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8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계약 자산이 바로 800이 되겠다. 계약 자산 800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확정급여 제도란 보험수요 위험과 투자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급여 제도를 의미한다. 자, 확정급여 제도는 기업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예측 단위 적립 방식으로 계산하죠. 자, 세 번째 순확정급여 부채 자산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포괄손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후속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확정급여 제도의 경우 사회적 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 부채를 결정할 때 차감하지. 이게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우리 이 순확정급여 부채를 결정할 때 차감하는 항목이지 가산하는 항목이 아니고. 자, 28번 우리 홍길동 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현금 결제형. 자, 주가차의 보상권 10,000개를 부여해줬네. 이 경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단기 보상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X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퇴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10,000개를 부여했는데 이게 현금 결제형이래요. 현금 결제형. 그래서 그 기말에 가서 주가차의 보상의 공정가치가 한 개당 15만 원으로. 그럼 요거는 거기 조건에 해당되는 X3년도까지 의무를 이행했을 때 내가 받게 될 총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1년 지나갔으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 요것이 이번에 계상하게 될 이 주식보상 비용이 되겠더라. 자, 그래서 10,000개 곱하기 15만 원 나누기 3이다 라고 하게 되면 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29번에 주식회사 3일은 X1년 초에 설립된 회사로 장기건설 계약과 관련한 그 수익을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진행기준 적용해서 세무신고 목적으로는 또 완성기준 적용해서 인식한다. 그러면은 이거 틀리네요. 그 X1년도에 진행기준으로 하면 50이고요. 완성기준으로 하면은 30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회계학이니까 진행 기준에 따라서 50을 잡았어요. 근데 세법은 30만 원만 돼서 20만 원을 세법에서는 입금 불산입을 시켜버려 이거를. 이렇게.
20만 원을 이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에 플러스 유보로 이렇게 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지.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은 법인세율이 30%면 여기다가 30% 곱한 6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 효과가 미래에 가산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하죠. 자, 이연법인세 부채 6만 원이다 라고 해서 4번이 답이 되겠네. 이게.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한번 보세요. 주 3일에 X1년 법인세와 관련한 세무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 X0년 12월 30일에 현재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의 잔액은 없었다. X1년 포괄손익계산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실현가산 놓고요. 법인세율은 20% 변동이 또 없대요. 그러면 200이다. 세무조정이 거기 접대비한도초가 5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한도초가 8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FV 평가이익이라고 해서 2만 원이 있죠. 이렇게 2만 원. 자, 접대비한도초과는 이제 송금물산이 플러스고요.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송금물산이 플러스고요. FBOCI 평가이익은 우리 입금물산이 마이너스고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이게 좀 세무조정이 돼서 결국은 211만 원이 각사업년도 소득, 즉 과세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거기 법인세율 20%라고 하는 것을 곱하게 되면 이것이 단기법인세 부채가 되겠죠. 42만 2천 원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두 번째 기초 없어요. 세 번째 기말인데 이 중에 요 두 가지가 대상이지. 그럼 이제 요것은 미래에 8만 원으로 반대 마이너스 유보로, 요거는 플러스 유보로 이렇게 될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6만 원이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20%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162 12,000원이다. 미래의 세금을 줄여주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겠다. 이연법인세 자산이 12,000원이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변동분은 이연법인세 자산이 12,000원만큼 증가한 거지. 이렇게. 자, 다섯 번째 우리 가장 첫 번째 이번에 내야 될 단기 법인세 비용, 단기 법인세 부채가 이렇게 있고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12,000원만큼 증가됐고요. 자산의 증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법인세 비용인데 그것이 41만 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거기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요 내용 이렇게 돼 있고 31번. 자,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추정치 우리 매출에 대한 대손상한 추정치죠. 감가상각비는 추정치고요. 잔존가액 추정치고요. 자, 4번에 나와 있는 원가 흐름의 가정. 이것은 이제 원가 측정 기준의 변경, 우리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이게 4번이 답이다. 자, 32번에 보면 우리 당기 순이익이 260이 있고요. 기본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자, 그러면은 26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자, 1월 1일 날 12,000주가 있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공정가치 유상증자 이 3월 1일 날 지금 3,000주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얼마를 취득했냐면 3,000주를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12,000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2,500 그 다음에 이제 1,500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것이 13,000이 되겠네요. 그 260을 13,000원으로 나눠주게 되면
다시 한번 보시죠. 12,000에서 하게 되면 13,000. 260을 나누기 13,000원, 200원이죠. 단위가 한 단위 이렇게 되겠다. 자, 33번에 보면은 이제 이 30%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100만 원에 취득을 했다. 자, 근데 순자산 장부 금액은 200이래요. 그 326, 60만 원이지. 60이다. 이렇게. 근데 왜 100만 원 주고 샀느냐? 알고 봤더니 거기 건물 제외한 다른 것들은 공정가치에 일치하는데 건물은 장부액보다 20만 원. 그 20만 원의 30%면 6만 원이에요. 그러면 걔 때문에 발생한 게 요게 건물 때문에 발생한 게 6만 원이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는데 그것이 얼마냐면은 이제 34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취득 시점이에요. 취득 시점에 100만 원 주고 취득을 했는데 이게 왜 이 순자산 장부가액에 30% 곱한 거하고 차이가 나냐? 건물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6만 원이 있고요. 영업권이 34만 원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 기말에 가서 당기순이익이 30이래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잔존연수가 5년이니까 얘 5년 동안 5로 나눠주면 12,000원이에요. 12,000원 이렇게 12,000원 그 차이가 없어졌어요. 이게 1년 지나면서 이렇게 영업권은 뭐 상각했다는 그런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거기 보시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30이니까 30에 30% 9만 원만큼 더 증가 시켜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기중에 X1년 중 변동한 건데 얼마가 변동했냐면은 8만 8천 원이 변동을 했어요. 이렇게 8만 8천 원이. 그러면 기말에 가서 우리는 108만 8천 원이 되겠더라. 108만 8천 원이 되겠더라. 장부 금액은 얼마냐? 다시 한번 봐보죠. 520 하면은 이게 5년 남았으니까 당기순이익은 30이고요. 3, 3은 9 해서 9. 요게 7만 8천 원이네. 요거서 요거 하면 10만 8천 원이죠. 7만 8천 원이 이렇게 이제 되겠더라. 자, 요거 이렇게 좀 봐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9만 원만큼 이제 증가를 해서 요게 사실은 이제 69만 원이에요. 이렇게 69만 원인데 그 차이 나는 것이 요게 잔액이 4만 8천 원이 잔액이 남아 있고 34만 원이 아직 차이가 남아 있죠. 이렇게 더해도 되고 요렇게 변동분을 더해줘도 되고요. 잔액을 구해도 되고 처음에 취득 시 차이 났던 잔액을 더해줘도 되고 답은 똑같이 107만 8천 원이 나와야 돼. 이렇게. 자,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2번이 답이네요. 자, 34번에 보면 기능통화, 표시통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형의 통화고 표시통화는 재무제표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죠. 어떤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고 자, 기업의 표시통화,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표시통화로 환산하여. 왜냐면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통화가 표시통화잖아요. 이게 3번이 틀렸네요. 자,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해서 기능통화로 기록하죠. 그 다음에 이제 표시통화하고 다르면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바꿔줘야 되고 자, 35번. 자, 화폐성, 이거 채권이죠. 채권은 거의 2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36번. 자, 3,000달러 외상으로 팔고 9개월 있다가 달러로 지급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외화 매출 채권 3,000달러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9개월 있다가 달러를 받으니까 9개월 있다가 달러를 팔아버리는 매도 계약, 통화, 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지. 그래서 거기 이 3,000달러를 매도하는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면 됐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거기 2번에는 매입하게 되면은
9개월 있다가 똑같이 3,000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이 이중으로 노출되는 거지. 그리고 3번은 콜옵션이다. 이거는 환율 변동하고 관계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 상관없는 것을 매치시켜 봐야 해지가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37번. 자, 리스 이용자의 무엇은? 리스 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요거 바로 증분 차입 이자율이죠. 증분 차입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게. 자, 38번.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 자, 이걸 보고 우리 판매형 금융 리스라고 하죠. 리스 제공자가 인식할 매출액은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거 맞죠? 리스 제공자가 인식할 매출액 계산 시 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리스 제공자의 증분 차입 이자율로 할인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는 거지. 2번이 틀렸네. 자, 3번에 보면 매출원가, 우리 기초의 원가에서 문제안정가치, 현재가치 빼라고 그랬죠? 리스 제공자가 인식할 매출원가의 계산 시 리스자산의 원가와 리스자산의 장부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기초의 장부 금액에서 무증산적의 현재가치, 그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9번. 잘못 짝지어진 거. 선수금의 증가. 아니, 내가 물건을 팔기 전에 미리 받은 돈, 이거는 영업활동이죠. 물건 매출. 비품의 취득은 투자활동이고, 단기매 금융자산 영업활동이지. 단기차입금 재무활동이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투자활동 관련 순현금으로 매출 채권은 영업활동이고요. 차입금 해상은 재무활동이고요. 유용자의 처분 50만 원 투자활동이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FBOCI 취득 요거 투자활동이다. 그 취득하면 그 100만 원은 나가는 거예요. 유상증자는 재무활동이고 급여의 지급은 영업활동이고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 또는 영업활동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50만 원의 유출, 현금 유출이다. 50만 원의 현금 유출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해서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